자, 현 시각이 10시 48분입니다. 오늘도 주가는 여전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 그 다음에 이게 중동전 내에서 확산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갖는 건 딱 하나예요. 결국은 바로 석유. 이 석유가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기업의 비용도 증가가 되지만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세계 경제가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중동에서의 전쟁이 발생됐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레코드가 있죠. 그 레코드를 보면은 거의 다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도 결국은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80% 90%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얼마를 걸리냐의 문제이지 결국 주가는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석유 파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석유 파동 그러면 1973년도와 1979년도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다르게 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1973년도에 그때 문제를 보면은 다른 때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면 그 앞에 우리가 보통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요번에 4주 내지 5주 정도, 물론 그 이상 걸릴 수 있지만 한 4주 내지 5주 정도를 봤던 그 계산은 어디냐면 과거에 이라크전, 여기에 비중을 두고 또 그 앞에 걸프전 있었죠. 여기에 비중을 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그러면 거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란을 마주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바로 옆에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또 뭐 쿠웨이트, 뭐 이라크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중동에서 생산되는 그 석유들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와 연결돼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최대 관점은 어떤 부분들이라고요? 바로 이 석유값,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석유에 대한 이 문제들이 결국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석유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난 1973년도에 바로 중동 4차 전이 있었을 때 이때는 전쟁은 빨리 끝났어요. 한 3주 걸렸나요? 근데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이 중동전이 붙었을 때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아랍 국가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너희 한번 속된 예로 물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석유 수출에서 금수 조치 같은 걸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수년 동안 상당히 곤욕을 거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요번에 이런 그 파동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만약에 지난번처럼 이런 석유 파동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이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냐. 물론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저항의 축으로 일컬어지는 이란, 그 다음에 헤즈볼라, 레바논에,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이런 데가 한때 뭉쳐갖고서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체 세계의 원유의 한 20%를 통과하고 있고, 또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석유를 갖다가 들여오는 것이 한 70%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매매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지금 얘가 아직까지 불투명성이 큰 거는 뭐냐면, 야, 이 석유 파동이 이게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 뭐냐, 전체적으로는 석유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 거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주고 있다. 결국은 이번에 이 상황이 에너지 쇼크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과 연결돼서 우리는 지금 현 상태를 봐야 되겠고, 이러한 관점 우리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외국의 대규모 매도이고, 이것은 소위 외국인들의 디레버리징, 이와 연결돼서 국내 시장에 비교적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전히 보수적인 이런 매매 전략, 그리고 우리가 장중에 지금 장이 돌아서냐 안 돌아서냐는 것은 30분봉에서 35가 턴하는가 여부를 봐가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매수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35가 쌍봉이기 때문에 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결국은 올라가겠지만 아직은 그 타이밍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것이 현재 타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과 연결돼서 역시 지금 3월의 바람의 방향이 지금 하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어제 얘가 장대목을 뚫어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장대목을 뚫어 맞으면서 결국 이 바람의 방향이 얘가 아래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마다 얘는 매도 쪽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때마다 여러분들 뭔가 플러스 주잖아요. 절대 플러스 쫓아가면 안 되겠고, 플러스 줄 때마다 매도를 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왔으면 조정을 때마다 볼만한 것들이 있죠. 여기 LIGX 장전 많이 왔었죠. 하나쌤 이렇게 대주로 묶여있는 이런 것들, 혹은 여기 있는 것들도 주가가 하락 조정을 줄 때는 매수는 괜찮은데 주로 종가 매매법을 구사하시고 매수할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 그리고 얘들 막 아무리 요번에 중동전 관련돼서 얘들이 수익주다 그래도 막 쫓아가서 사버리면 물려버리잖아요. 이렇게요. 보십시오. 이거 장중에 얼마입니까? 84,000원에서 68,000원. 그죠? 이렇게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는 것도 역시 체크 포인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은 종가 조정받을 때는 베팅 전략 분할 가능하고요. 근데 물론 반도체 종목 군단들은 길게 보면 역시 매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게 강하죠. 그런 것도 또 꾸준하게 관심인데, 다만 35가 턴하는 걸 보고 분할로 들어간다 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발해 방향은 아쉽게도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의 방향에 놓여져 있고요. 이번에 월 양인 종목은 베팅을 쏘더라도 내려갈 때 분할 매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격 할인 혜택이 있으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168-3971 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